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 개국 국민 이진아입니다. 진아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번 사건의 최초 허위 제보자 고영태에 대한 고영태의 주장, 고영태의 검찰 수사, 고영태가 검찰에서 어떻게 참 조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좋은 대접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번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좌파 촛불 이쪽에서 주장한 일종의 선동구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선동구호에 따라갈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드라이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고영태의 이 검찰 주장을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로 삼았느냐 하면은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문에 고영태의 허황된 주장이 증거로 버젓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소위 최소한 피고인이 미르재단 설립 움직임을 감지한 시점은 2015년 7월경이다. 그리고 공소장에 밝혀 있습니다. 2015년 7월경에 최소한 피고인은 미르재단 설립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하고 검찰은 그렇게 공소장에 적시를 해놨습니다. 안정범 수석이 정경련을 전화한 거는 2015년 10월 19일이죠. 그러니까 훨씬 그 전이죠. 7월 달에.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소위 김수현 판사의 1심 판결문에도 역시 2015년 7월경해가 나옵니다. 날짜도 없이 7월경이에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말씀드렸지만은 자, 김수현 판사가 놀러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경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 융성이라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에 착안하여 소위 기업체의 돈을 소위 받기로 계획하였다. 거기도 역시 2015년 7월경 하는 게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김수현은 어디서 나와? 그렇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서 똑같이 주장하는 그 2015년 7월경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 설립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이 2015년 7월경의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거 그것이 바로 고영태 주장입니다. 고영태 주장. 고영태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고영태의 주장은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김수현 녹음 파일입니다. 김수현 녹음 파일에 고영태가 이렇게 소위 떠드는 이야기 그게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녹음 파일에 이 고영태 이 목소리가 저장된 그 날이 2015년 7월 29일입니다. 2015년 7월 29일 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9일 날 박으면 될 건데 적시를 하면 될 건데 검찰도 7월경 법원도 7월경 이래가 또 표시해 놓은 거예요. 고영태는 작정하고 녹음을 하기로 했나 보죠? 아니요. 작정하고 한 건 아니에요.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은 고영태는 별명이 물론 제가 설명하겠지만 별명이 소위 자기 이 친구들 사이 별명이 고벌구입니다. 고벌구 뭐냐? 앞에 고는 성이고 입을 벌렸다면은 구라 거짓말이다. 그게 고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취재를 하면서 그럼 고영태란 인물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소위 말 한국체육대학 나오고 펜싱을 전문으로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소위 금메달까지 따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모르면서 아주 체육에 밝은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사건 취재하면 사실은 고영태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고영태가 저하고 인터뷰 안 하겠다 해서 거절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소위 김수현 녹음 파일의 주인공 김수현, 그리고 또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류상영, 이 사람들만 다 쫙 들어보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은 소위 이 펜싱 선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찌르고 빼고 동작, 아주 운동신경, 반사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많은 정보는 없지만 한마디 들으면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조금 우리가 나쁘게 표현한다면 잔머리를 굴리는 아주 그런 대단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모든 동기는 돈입니다. 고영태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갚아야 될 건 많고, 소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내라 하고,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그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고영태의 거짓말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2015년 7월 29일 날 이게 녹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녹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 녹음에 한 사람이 이제 고영태 본인, 그 다음에 최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최철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최철이라는 사람이 있고, 최철 회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WK라는 회사의 1대가 아니고 2대 대표이사가 최철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동명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 최철은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철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김수현입니다. 이 녹음한 주인공. 그래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에 고영태가 2015년 7월 29일 날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게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검찰이 소위 고영태를 상대로 해가 진술 조서를 받습니다. 그래 녹음 파일 이거만 하지 말고 딱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 내 녹음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1심 판결문,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문에 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고영태가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이걸 인용을 합니다. 자, 판결문 이 부분에 이게 쫙 나와 있습니다. 판결 이 부분에 고영태가 하면서 쭉 나옵니다. 제가 요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날짜 같은 경우에 판사가 잘못하면은 사건이 날짜를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입니다. 범죄사실을 하려면 시간, 날짜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불특정으로 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7월 29일 날 해야 되는데, 검찰도 7월 29일 날 이 녹음 파일을 갖고 딱 단정하기는 뭐 하니까 7월경. 그래서 검찰이 7월경 하니까 판사도 판결문에 7월경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판결문에 적힌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영태는 수사기관에서 위대하, 그러니까 김수현 녹음 파일에 놓은 그 대하, 위대하는 자신이, 그리고 고영태가 최철 등에게 10개 대기업들로부터 30억 원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는 내용이다. 이건 이제 검찰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피고인 최소원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페이퍼 한 장을 주면서 설립 방안을 알아보라고 했다. 무슨 말이냐? 최소한 피고인이 재단 설립하는 내용의 페이퍼 한 장을 딱 주면서 고영태한테 설립 방안 알아보라 하니까, 고영태는 그 페이퍼 한 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철하고 김수현한테 너가 재단 설립하는 거 보고서 만들어보라 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 녹음 파일 내용이에요. 안종범 씨가 시작한 거는 전혀 없어지는 그런 상태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영태 진술 계속됩니다. 판결문에 나온 내용인데, 위 페이퍼는, 그리고 최서원한테 받았던 위 페이퍼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서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기억나는 키워드로는, 그러니까 고영태 머릿속에 기억나는 키워드로는 문화와 체육으로 해서 각각 30억씩 10개 기업 2개 재단, 이런 말이 기억이 난다.
고영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영태 계속 진술이 이렇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이 위 페이퍼를 주면서 자기는 주면서 기업들로부터 30억 원씩 받아 2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 라고 진술한 겁니다. 고영태가. 이 고영태 진술이 판결문에 탁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5년 7월경에 최소한 피고인이 재단 설립을 감지했다는 게 바로 청와대 문건 하나 그걸 와가 탁 흔들면서 고영태 보고 야 이렇게 저는 만들어 하면서 그 문건을 주더라는 거예요. 청와대 문건이라 한 것이 청와대에서 나온 그냥 일반 A4인지 청와대 로고가 있는 건지 무슨 소설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고영태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치면은 검찰은 당연히 이걸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걸 자세히 묻고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자, 검사 아닌 저 같아도 그거 묻겠어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이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치밀하지 못했는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자 고영태 이야기는 최서원에게서 청와대 문건으로 추정되는 페이퍼 한 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이게 진술이 그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최서원이 보여주고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고영태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장의 페이퍼, 그것도 청와대 문건으로 추정되는 이 한 장의 페이퍼가 만약 있다면은, 이게 존재한다면은, 이건 진짜 스모킹 건입니다. 이 사건의. 그러면 그 문건만 탁 검찰이 제시하고 고영태 그 문건만 제시하면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하고 최서원은 미르나 케이스보 재단 설립 이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건이 있는데 최소한 피고인이 7월 달에 2010년 7월 달에 이 문건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고영태한테 주었다는 그 증거물이 있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를 고영태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 이 페이퍼 한 장짜리 그 페이퍼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달라는 얘기는 안 했나요? 그런 거 말도 아예 없어요. 야, 그거 갖고 와라. 어디 있냐? 그러니까 고영태 예를 들어, 그때 제가 받았는데, 어디, 너 돈 없다가, 뭐, 어디, 사라져버리면 모른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럼 뭐 검찰에 나와서 뭐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지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검찰은 고영태가 주장하면, 고영태가 진술하면은, 받아적기 물어야죠. 당신 지금 그런 진술 들어보니까 요런 게 의문이 난다. 계속 추궁을 해야죠.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느님,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사건 수사예요, 이게. 고영태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고영태도 제시를 못하고, 검찰도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런 페이퍼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고영태가 혹시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그래도 검찰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주 비협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안 내놓은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고영태는 검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리고 검찰은 고영태를 소위 황제 취급하듯이 잘 받들어 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영태는 이제 그 전에 소위 이성환하고 공모해가지고 이제 최서원한테서 소위 30억 5천 아니면 5억이라도 뜯어내자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가 막 그 기사를 남발합니다. 남발하는데도 최소한 피고인이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고영태도 그 정도 해놓고 태국으로 도망갑니다. 태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왜 출국을 하느냐? 그때 고영태는 소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당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로부터 주식 사기를 당한 한 중소기업인이 고영태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하니까 고영태가 그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모면하려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성환하고 짜고 한 5억만, 그래 30억 5천 되면 더 좋지만 최하 5억만 뜯으면은 다 자기 사건이 무마가 되니까. 근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고영태는 이제
태국에 사는 여자친구가 태국에 사는, 그래서 태국으로 나갑니다. 태국으로 나가버리고 뭐 그동안에 한국은 이제 난리가 났죠. 고영태가 뭐 최승원의 취미는 소위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다. 걔가 JTBC 그 심수미 기자 그 막 이야기하고,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한테도 그 이야기하고, 이성환이는 소위 한겨레 신문에 그 선임 기자라는 김의겸 기자, 그리고 류이경 기자 찾아가가 대통령은 최순실에 꼭 도와합시다. 최순실이 비선 실세예요. 모임하면서 국정을 뒤에서 전부 다 컨트롤한다. 이 참 거짓말입니다. 이성환이가 검찰 가가 아이고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그냥 소설 쓴 겁니다라고 다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성환하고 고영태는 세상을 언론의 광란으로 난리를 치게 만들고는 그냥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는데 노성일이가 검찰 조사를 딱 받고 난 뒤에 태국에 있는 고영태한테 들어오라 걔가 그래가 고영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노성일이가 고영태를 불렀다 하는 거는 검찰 조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2016년 10월 27일 오후에, 그때가 2시인가 3시 무렵입니다. 그때 전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고영태 검찰 청사 그 자진 출두하는 모습이, 고영태가 도망간 사람이 자진 출두하는 거예요. 노승 전화 받고, 이때 고영태가 타고 온 차가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입니다. 이 차를 타고 출두를 하는데 노승일도 같이 왔었습니다. 검찰청사에. 그러나 노출된 거는 고영태가 노출되고 노승일은 노출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영태는 조사를 받는데, 이때 고영태는 왜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왔느냐. 이 속에 소위 최서원과 관련되는 모든 소위 점검을 고영태가 그동안 2013년부터 소위 최서원 주변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심부름하면서 받았던 모든 뭐 전세 계약서도 좋고 이런 서류 뭉치들 전부 다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옵니다. 노승일이가 다 팁을 줬나 보죠? 노승일도 엄청난 자료를 싣고 오고, 둘 다 이게 고영태, 노승일 그리고 유상영 이 신문 조선대 고영태 부분이 이것뿐이 아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주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2016년 10월 27일 날 고영태가 이제 검찰에 출두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2016년 10월 27일 밤 9시 40분 검찰은 고영태 차량에서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 그러니까 고영태가 그냥 주면 이건 증거 그게 되니까 검찰이 압수를 해야 이제 증거 그게 된단 말입니다. 증거 되니까 이게 압수 조서예요, 이게. 자기가 들고 가지는 않고 차에 놔두고 검찰이 가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죠. 다 설명했으니까 있다. 아까랑 뭐 슬쩍 갖고 와더라도 야 다시 갖다 놔라. 갖다 놓고 이제 압수 조서에 얘가 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압수 조서예요. 아주 뭐 검찰하고 고영태, 노성일의 손발이 찰짝 맞네요. 자, 여기에 압수물 목록. 그래, 고영태 승합차에서 압수한 물건들 이게 있다. 목록이 총 나옵니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뭐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 방안.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신문 그런 뉴스예요. 다음에 폐업 사실 증명서. 주식회사 WK 폐업 사실 증명. 그리고 부동산 월세 계약서. 뭐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WK 통장 사본, 뭐 인테리어 도구 계약서, 온갖 최수원 피고인하고 약간이라도 관련된 것 같으면 전부 다 이거 다 성합에 싣고 와가 그리고 압수를 당하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 검찰 조사에 보니까 고영태는 2016년 10월 27일 오후부터 10월 31일 오전 9시 40분까지 장장 5일간입니다. 검찰청사에서 먹고 자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전 언론이 고영태 만나려고 검찰청사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고영태가 밤이든 새벽이든 나왔다면은 기자들 바로 마주쳤죠.
검찰이 딱 5일 동안 검찰청사 안에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이 다 하게끔 합니다. 그거는 뭐 특별 대우인가요? 아니면 아니, 중요하기 뭐, 때문에 뭐. 그런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5일 동안에 이번 사건의 모든 전모 큰 줄거리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검찰청사 안에서. 그러면은 고영태 혼자만 진술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성일과 같이 갔다고. 노성일도 검찰에 갔지만은 노성일 검찰 출두는 전혀 보도도 안 되고 합니다. 이 고영태하고 노성일을 수사한 검사. 이 검사 이름 반드시 우리가 기록을 다 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소속 최재순 검사입니다. 최재순 검사가 소위 이 고영태 노성일을 조사를 하는데, 야, 신문 조서를 보고, 검찰 조서를 보고, 이게 탁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검사가 딱 앉고, 앞에 이제 고영태 노성일 둘이가 딱 앉은 거예요. 검사가 탁 묻습니다. 그럼 고영태가 뭐라 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 노성일이, 그거 이렇게 돼. 그러니까 고영태가 어느 정도 진술하고 다음에 검사는 노성일한테 또 질문하다. 그럼 노성일에 또 맡기면 검사는 고영태에게 질문하다. 이게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이가 롯데 70억은 어떻게 됐고 SK 89억은 어떻게 됐고 이 모든 이야기 내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노성일가 그거는 내가 알아 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검찰에서 보통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참고인, 그러니까 둘 다 참고인인데 중요한 참고인 옆에 앉혀놓고 옆에 사람 물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고영태나 노성일이 이렇게 진술하면 검사가 그거 이런 의심이 든다. 요거 좀 이상하다. 라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노성일 따가면 바다만 적습니다. 바다만. 그러면서 자 고영태하고 노성일의 그 진술이 진짜 증거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증거. 이게 그 증거입니다 하면 증거도 없이 그냥 검찰의 이미지 전체 유구가 그린 거예요. 대통령 최수원, 안종범, 정호성이라. 근데 고영태랑 노성일 또 깜빡 놓친 건 그거예요. 최수원과 안종범이가 전혀 통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종범이가 또 최수원이가 안 되면 저 안종범한테 부탁해. 이런 진술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고영태는 이 검찰청사에서 5일 동안 먹고 자고 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 핸드폰으로 소위 수십 차례, 거의 100몇십 차례예요. 그 전화도 하고 근련 전화 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 고영태 핸드폰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그 통화 내역은 사실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에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고영태 핸드폰 통화 내역 좀 변호인한테 달라. 그래야 고영태가 이번 사건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자하고 어떤 정치인하고 통화를 하고 소위 공부를 했는지 그 증거 아니냐 달라 하니까 결국 김세훈 재판장이 막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재판 막바지 무렵에 SK텔레콤에다가 통화 내역 법원에 제출해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저도 그 한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영태하고 통화한 사람들 그 기자들하고 쭉 다 나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검찰에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그분도 그렇게 통화를 했었나요? 우병우 수석 소위 말해가 그거 창가에 비친 그거는 말입니다. 휴식 시간에요. 휴식 시간에 앉아가 몸 좀 흔들고 옷 좀 이래 입고 그거예요. 휴식 시간에는 소위 말해가 피의자도 진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TV조선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황제 수사 앞에 한 줄만 쓰면 저도 화를 안 냅니다. 딱 휴식 시간에 우병우 수석이 이렇게 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황제 대접 아니에요? 아니 노회찬 씨는 이런 황제 대접 모르나요? 그러니까 고영태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고영태하고 노성일이 5일 동안 검찰청사에 조사받는 모습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딱 최재순 검사 둘이 앉혀놓고 번갈아 가면서 요 막히면 저로 저 막히면 이쪽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 소설 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게 의심이 들면 다른 사람 불러갖고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지. 그 둘을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소설선 거 아니에요? 대조를 해야죠,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 이 사건, 이번 사건에는 직접 증거는 물론이고 간접 증거도 없습니다. 소위 주장밖에 없어요, 주장.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기본은 뭡니까? 사실관계를 찾아가 쫓아가는 게 검찰 수사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뭐냐? 언론에서 수사 방향을 탁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허위 기사로. 그러면 검찰은 언론에 일어났으니까 사실이죠 물어보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거 사실입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이거 사실이다 키가 또 보도하고. 소위 말해가 허위 기사가 언론에서 처음 나와가 검찰에 가가 검찰에서 확인돼가 다시 허위 기사가 돼가 우리 사회에 확 퍼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결정은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끝없는 거짓말을 만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고영태가 2015년 7월 29일 날 그 녹음 파일에 나오는 내용 그게 이제 이렇게 증거도 없고 잘못됐다 했는데 그러면은 고영태가 왜 2015년 7월 29일 날 그 녹음 파일에 왜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런 의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런 부분 확인하기 위해가 수사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김수현, 녹음 파일의 주인공 김수현, 그리고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유상영,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최철, 제가 다 만났습니다. 소위 말해 고영태는 통화를 했는데 저를 피해버렸고, 노승일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통화 싫다는 거고, 박은정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도 그냥 저하고 싸움하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이현정이라는 여자인데 여기는 아예 전화가 안 되고, 나머지 김수현, 유상영, 최철 이 세 사람은 제가 만나고 직접 통화도 다 하고 쭉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김수현입니다. 녹음 파일은 김수현. 저도 녹음 파일 이게 진짜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김수현도 만나고 유상영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에 소위 가볍게 술도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기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자의 덕목에서 제일 중요한 첫째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기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은 사실 확인이에요. 그게 기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 듣다가 과연 이 김수현이나 이 유상영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자 나를 속이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한 잔 먹으면은 왕년에 뭐 잘 나갔다 하고 폼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현하고 유상영을 데리고 소위 저가 자기네들이 잘 가는 단란 주점에 제가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 오늘은 기자인 내가 좋다. 폭탄주 한 살 테니까 한 먹고 우리 한번 노래 한번 하자. 그래 그거 가가지고 폭탄주 맥주하고 그 양주 그래서 기자 시절에 배운 그 폭탄주 제제법도 알려주고 노래도 부르게 하면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을 때 계속 물어봤죠. 그동안 이야기한 거 쫙 물어보면서 결국 일마들이 이 친구들이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굉장히 그게 저도 이 소위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해가 그래서 폭탄주까지 먹고 난데 저도 사람이 한번 친할남이로 술을 소위 거하게 먹어보라는 말이 있는데 다 술자리 끝나고 난 저도 믿을만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자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거 인터뷰했으면 기사를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기사를 써봤자 그런 증거 능력이 안 됩니다. 증거 능력이 안 되고 증거 능력이 되려면 이 유상영, 김수현이가 법정에 나가야 됩니다. 법정에 나와서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 설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우리가 밝혀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가면은 분명히 검찰이 너를 참 매섭게 추궁할 거다. 그렇더라도 절대 사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추측도 하지 마라. 내가 본 걸 봤다 하고 내가 들은 건 들었다 하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해라. 그랬더만 저희들 얼굴 노출되면 앞으로 사회생활도 불편하고 거기에다가 저 고영태 그 노승일 그거 좀 한국 체육대 급돈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법정까지 내가 다 안내하고 기자들하고 접촉도 내가 다 차단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가 둘 다 데리고 나왔어요. 유상영이라는 사람도 법정에 나가서 진술하고 다 증언됐습니다. 사실대로. 김수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현도 나가서 그러니까 김수현은 제가 법정에 데려가고 그리고 진술이 끝나고 나는데 이제 판사가
판사석 뒷문으로 나가라 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됐습니다. 기자들이 그 김수현 사진도 찍고 싶어 막 했지만은 김수현은 키가 한 1m 87쯤 되고 건장합니다. 그리고 생긴 모습은 농구선수 이상미라고 첫인상이 비슷합니다. 잘생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은 지금 노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법정에서 진짜 사실대로 쫙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그러니까 김수현이가 내가 어떻게 고영태를 알게 됐고, 그리고 소위 최소한 피고인 그 사무실에 내가 어떻게 근무하게 되고, 내가 왜 이 녹음 테이프를 녹음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녹음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뭐고, 녹음 테이프는 소위 말 김수현 녹음 파일은 그 당시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나머지는 거의 고영태의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러면은 고영태가 2015년 7월 29일 날 10개 기업에 30억씩 해가지고 300억짜리 2개 재단,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걸 물어봤죠. 그게 녹음 파일에 있었나요? 녹음 파일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종범 씨가 하기 전에 먼저 있었나요? 그럼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자, 최소한 피고인은 2013년 그 4월경에 이제 김수현, 고영태하고 이제 삼성동에서 그때 사무실 하면서, 그때 주 관심사가 그 문화융성이에요. 문화 관련 쪽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가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화, 그리고 체육. 또 체육 부분은 고영태가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금메달 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왜 나라가 우리를 제대로 대접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고영태는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현정이란 여자가, 이 여자가 고영태한테 받을 돈이 많고 고영태한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고영태가 소위 말해가지고 거짓말 돌려막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많은 국민들은 모르시지만 이게 김수현 정인에 대한 소위 피고인 최소한 변호인의 신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김수현 정인을 신문한 이 신문 내용입니다. A4 용지로 이게 30몇 장이에요. 이게 상당히 신문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 신문 내용을 만들 때 저도 약간 그들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이제 김수현한테 쭉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재판에 제가 늦게 들어가 봐서 7시 반인가 이때쯤 끝났던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김수현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럼 왜 고영태가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아까 제가 거짓말 돌려막기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현정 때문이다. 이현정이라는 여자가 고영태한테 돈 내놔라. 내가 일한 만큼 돈 대가를 달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짓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현정이 누구냐? 김수현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7명입니다. 7명. 자, 고영태, 노성일, 박헌영, 그리고 이현정. 이쪽은 소위 한 편입니다. 나머지 유상영, 김수현, 최철입니다. 요 세 사람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래 탁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현정이에요. 50대 초반의 여자.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40대고. 그리고 이현정이라는 여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유일한 거는 안산에 산다는 거.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김수현이나 이 유상현이 듣기로는 연세대 사회학과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여자인데, 그럼 이현정이가 어떤 여자인지를 보니까, 이 여자가 녹음 파일에서 고벌구 이렇게 고벌구 얘기했던 여자죠. 고벌구라고 그거 다 얘기했던 그 여자예요. 자, TV조선 사회부장 이신동 기자는 2008년에 경기도 안산에 거기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해가 자기 이제 선거 캠프를 차릴 때, 그때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핵심 멤버가 이현정, 김수현입니다. 둘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성은 의원이 2010년에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갈 때 이성은 캠프를 뿌리는데, 거기서 선거 참모가 이현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이라는 여자는 단순한 이런 가정주부는 아니고 정치판에 뭔 일을 하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여자입니다. 김종덕 씨가 소위 문체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 그때 문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싸고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그 내정됐을 때 그때 청문회 대비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의 핵심 멤버가 또 이현정입니다. 이현정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현정은 김종덕이란 사람을 문체부 장관을 만든 건 내가 해줬는데 내 대가 내놔라. 요런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현정이와 또 고영태는 어떤 관계냐. 그런데 이현정이란 여자가 고영태를 어떻게 아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기록이 없고 하니까 모르는데 이현정이란 여자가 소위 고영태에게 김수현을 소개합니다. 고영태에게 김수현을 자기 같이 선거 캠프에 있었던 김수현을 고영태한테 소개를 하면서 김수현 보고 야 고영태 밑에 가면 돈 잘 나온다. 봉급 잘 받으니까 그거 가서 해줘라. 고영태 보고는 너는 문서 작업을 못하니까 문서 작업 잘하는 이 컴퓨터 전문가 서라. 그것도 해주고 그리고 이현정의 여동생이 이현주라고 그건 이름이 다 공개됐으니까 이현주라고 서울 강남에 유명한 그 점술가입니다. 이 점술가인데 김수현 정언에 따르면은 제가 쭉 진술돼 보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이 뭔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현주라는 이 점술가를 나이도 별로 차가 안 나는데도 엄마 하면서 전화도 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의존하더라. 그러니까 고영태는 이현정의 여동생한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사업적인 문제는 이현주가 이러면 돈 된다 이러면 돈 된다 축축 알려주니까 이런 그런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정은 그 대신 보면은 이 이권 챙기는 건 확실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영태한테도 내가 수고한 대가 내놔라. 그러면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에도 보면은 야 문체부 장관 동원회가 우리가 30억짜리 그 국가 예산 하나 따먹자 하는 이야기를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현정이란 여자가 결국은 등장을 해야 이 사건에서 이현정의 역할 결국 이권 개입입니다.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현정이가 검찰에 조사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검찰 제가 증거 목록 다 뒤졌는데 이현정은 검찰 조사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영재 변호사가 1심 재판 때 이현정을 증인 신문했습니다.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오케이 받아들여가 했는데 아니 증인 소환장 그게 송달이 안 된다. 그 이후로 결국 이현정은 1심 재판에서 법정에 오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영재 변호사는 이진동 기자 왜? 자 이진동 기자가 고영태, 김수현, 이현정을 다 아는 그런 기자예요. 그래서 이진동 기자를 증인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진동 기자는 불출석 사유서 그걸 이제 몇 번 내가지고 그리고 이현정이가 나와야 이진동 기자를 부를 건데 이현정이가 안 나오는 바람에 또 재판이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현정은 1심 재판에서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현정 씨를 불러야지 고영태가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그렇죠. 얼마나 허구를 꾸몄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께서도 2심 재판에서는 반드시 이현정과 이진동 기자 반드시 정신신문하겠다. 이걸 검찰에서 강제적으로 부를 수가 있나요? 피할 수도 있나요? 검찰은 아니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증인인데 왜 협조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일하게 소위 말해서 경찰 시켜가지고 주소지 다시 확인시키고 아니면 강제 구인해라. 강제 구인장 그런 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래 되면은 소위 고영태의 거짓말 아까 제가 판결문에 고영태의 거짓말이 이게 판결문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잘못이 벌어졌는데 이 고영태가 이번 사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뭐 아는 분 다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진동 기자의 기자로서의 최신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음에 이현정이라는 여자의 역할 이거는 2심에서 다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되면 제가 이진동 기자가 과연 진짜 TV조선의 기자로서 그리고 사회부장으로서 과연
정상적인 기자의 처신을 했느냐. 지금 그런 부분들. 이준동 씨는 지금도 TV조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부장은 아니고 뭐 무슨 에디터인가 뭐 그게 그로 돼 있다는데 아직 떠나지는 않은 단계고.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JTBC의 조작보도 그리고 TV조선의 소위 그것도 조작보도입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의 조작보도 그 세 가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진동 기자, 김의겸 기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어떤 기사가 허위고 조작인지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보면서 저희는 뭐 오 기자님만 오 기자님한테 너무 의지할 수밖에 아니요. 없어요. 그건 아니고 예. 대신 궁금한 거는 뭐든지 물으세요. 진아 씨도 저한테 궁금한 거 묻고 아니 좀 설명 들어보니까 요거는 미심쩍다.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그럼 필요하면 제가 기록은 다 보여줄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